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언론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우파의 언론들은 조중동이 장악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거의 70%, 80%를 다 장악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파의 지전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를 참칭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어려울 때 우파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우파에서 돈벌이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좌파를 위해서 쓴다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돈을 어디서 벌었습니까? 우리 우파 자유시민 애국 보수들이 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배신을 때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는 약 20 내지 30%가 조중동을 절독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1인 미디어, 유튜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지금 종이신문을 읽습니까? 지금 지하철에서 말이죠. 저는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요새 발견하지 못합니다. 20, 30대가 누가 종이신문을 읽습니까? 그건 구석기 시대 얘기나 똑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인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저 조중동의 저 잘못된 행각이 그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가짜 뉴스라든지 내지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중동이라는 곳이 그 많은 물적 자원과 그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카더라로 그렇게 내용을 채웁니까? 말이 됩니까? 저 좌파들이 말이죠. 저 좌파적 입장에서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야 질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우파 언론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중동이 그렇게 좌파보다도 더한 윤석열 대통령 마녀 사냥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 구독자들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구독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데일리가 런칭한 스카이데일리 TV 유튜브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구독자를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해 보니까 지금 조중동 3사는 구독을 끊는 절독 전화가 쇄도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구독자의 절독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취지로 스카이데일리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구독자의 절독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다. 조선일보 절독률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지금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조선일보 구독을 취소한 독자가 당시에 20만 내지 30만 정도 됐다는 건데 거의 20, 30%가 그때 그만뒀다는 거죠. 절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자들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0%, 60%를 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관계자도 절독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내부에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라고 스카이데일리에 말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한때 독자 문의 전화를 막아놓기까지 했답니다. 받기만 하면 절독을 요청하기에 하는 수 없이 번호를 차단해뒀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말이죠. JTBC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에 강한 불만을 품은 시청자가 신문 절독에 나서면서 연일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넋두리를 하고 있답니다. 자, 조중동 이 탈러시는 윤호한 기자들이 왜 몰직한 기사를 쏟아내느냐 그런 어떤 국민의 분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우수 평론가는 뭐라고 말했느냐. 계엄 실패 이후 돌아가는 현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한치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집권여당 내부에 배신자가 등장하고 야당이 어부지리를 챙기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끝내 국회에서 대통령을 졸속 탄핵 시도한 것까지도 놀랍도록 닮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진짜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언론의 난이라는 겁니다. 저 좌파들의 언론의 난뿐만 아니라 우파 언론들이 언론의 난을 일으켜가지고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조중동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원죄 즉 극과 파괴 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입법 독재 예산 독재 이런 것들은 왜 말하지 않고 도대체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국가 파괴 행위는 왜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물어뜯느냐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국민들의 분노, 구독자의 분노가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덮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스카이데일리한테 얘기를 했대잖아요. 동아일보에서 스카이데일리한테 얘기를 했대잖아요.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겁니다. 취재하고 지금 보도한 겁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2 내지 30%가 그만뒀는데, 즉 절독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절독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애국 국민, 자유 우파 국민을 우습게 봤다가 지금 이제 조중동이 문 닫게 생겼습니다. 신문 누구도 안 사면 그 문 닫는 거지 뭡니까? 그럼 인터넷 신문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럼 똑같은 인터넷 신문 되면 조중동이나 다른 뭐 스카이델이나 다를 거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신문의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MBC나 JTBC는 그래 니들은 좌파하라 이거야. 좌파하니까 니들은 니들끼리 하고, 그럼 우파 신문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우파를 갖다가 새롭게, 뭐 신문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파는 유튜브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튜브 방송국 세워가지고서 그야말로 지금은 1인 유튜브 방송국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힘을 합하면 조금 더 말이죠. 정말 방송국 같은 방송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인터넷 언론 기사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중동의 시대가 저문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물어 가고 있는 거를 더 급가속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이 바로 조중동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이 그야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보수의 정론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수이기를 거부한 이런 어떤 죄값을 이제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도 그 신문에 매달려오고 보아왔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계엄을 갖다가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조중동의 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절독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 조선일보를 보고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들이요, 60대 70대랍니다. 50대도 별로 없대요. 심지어 말이죠. 그러면 60대 70대가 보는데 여기는 다 누구예요? 보수잖아요. 그리고 보수고 60대 70대인 분들이 보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똘똘 뭉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더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근거 없이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런 신문은 더 이상 안 본다. 보통 이제 애정이 들어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30년씩 보던 사람들이 이걸 끊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그게 하나의 중독 현상처럼 조선일보 중독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과감히 물리치고서 더 이상 안 보겠다고 지금 전화를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제 중앙일보, 그리고 또 동아일보, 더 이상 이제 보수 정론지라고 말할 수 없고요. 보수 참칭지에 불과한데 이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 돌아올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애국 국민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업 대부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